이제 저는 항상 서울 가기 전에 이 편의점을 들려가지고 삼각김밥을 사서 그렇게 먹어요.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저는 좀 특히 좀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패턴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가끔은 깨야 돼요, 그쵸? 이 내비게이션은 참 부지런해. 아유, 역시 기계라서. 이제 전방에 과속. 아이고 시끄러. 이제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4차 혁명 뭐 뉴딜, 그죠? 그린 뉴딜 뭐 이런 얘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트렌드예요. 트렌드. 산업도 트렌드고. 그러니까 제가 또 이제 주린이잖아요. 주식을 조금씩 하는데 전 처음에 주식할 때 되게 죄책감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이래도 되나? 근데 뭐 목회자도 사람이고 우리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저는 기왕이면 목회를 잘하려면 구애받는 게 별로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돈의 구애를 받는다든지 이성의 구애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상황의 구애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을수록 목회가 편안하게 잘하고 설교 준비만 신경 쓸 수 있고 목회 양육만 신경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돈도 그래요. 막 선교비 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선교사님들 보면은 왜 선교 주는 교회가 어려울지 내 형편에 대해서 맨날 생각해야 되고 또 막 선교 편지 보내셔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돕고 복을 나누고 그런 것도 참 좋은데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텐트 메이커로 자비량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뭐 다 안 되니까 뭐 그 자주장사 그 누구죠? 그런 사람이 이제 많이 도와주고 그러기도 했지만 후원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막 이게 장막 지어주고 막 이러면서 한마디로 자비량으로 많이 선교를 다녔잖아요,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그래서 이중직에 대한 거는 좀 그런 걸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양육하기 바쁘고 목회하기 바쁘고 설교 준비하기 바쁜데 돈 벌라고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같이 자립이 안 되고 힘들고 이러면은 사실 이중직을 허용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목회도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이중직은 힘들다, 목회만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모님만 힘들게 되고, 또 게다가 또 사모님만 벌 수 있어서 뭐 하면 좋은데 저같이 또 이렇게 혼자서 목회해야 되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라도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어디 매여가지고 나가는 거는 참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이제 센터를 하기 때문에 얘나를 이제 센터 하면서 이제 키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제 3학년까지는 한 앞으로 3년까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먹은 거고, 이제 그 이후에 대학교 가게 되면은 돈 물론 더 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자기가 어른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좀 알아서 좀 해라 이제 이러려고요. 저도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저는 투자를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일종의
전문적인 기술이에요. 운이 좋아가지고 막 돈이 붙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아니에요. 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 막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그러는데 이게 어떤 통계와 어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문적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거 선수들이 애널리스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나 그 애널리스트들이 사실은 전문적인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걸 거치지 않고 나는 내가 직접 투자를 하겠다. 직접 투자, 개인 투자, 개미들. 저는 지금 그거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막 되게 많이 돈이 많아서 막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고도로 자본주의화되는 나라에서는 사실은 국민들이 투자에 규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실적 나쁘고 돈 못 버는 그런 기업은 투자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퇴출시키는 게 맞고요. 일 잘하고 실적 좋고 그러는 기업은 밀어줘가지고 더 키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같은 데는 국민들이 참 십시일반, 요번에 특히 코로나 때 십시일반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냥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계속 나와야 돼요. 제2의 삼성전자가 제3의 삼성전자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고 건강한 재정 상태로 경제로 갈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사실 너무 목회자로서 이게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죄는 아니다. 이삭도 농사 짓느라 우물 파고 했는데 좋잖아요. 죄는 아니다. 그렇지만 너무 여기 매달려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주식판만 들여다보고 있고 그냥 돈에만 그냥 영혼이 뺏겨가지고 막 이러면 문제죠. 그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냥 넣어놓고 하루에 한 번 정도 보고 이 정도 됐네 하고 팔아야 되겠네. 팔 때 되면 팔고. 근데 이게 처음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처음에는 진짜 영혼이 뺏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왜냐면은 이게 기술이 없으니까 영혼이 뺏겨요. 야 이거 어떡하지? 조금만 떨어져도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보고 있고 본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보고 있고 조마조마하고 막 진짜 그렇더라니까. 잠이 막 안 오고 막 그냥 영혼이 그냥 막 뺏기더라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처음으로 주식 투자한 때랑 한 1년 정도 이제 1년 가까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한번 딱 시황 한번 딱 보고 안 보게 되더라고요. 판단이 내려져요. 지금 오늘은 팔아야 되겠다. 오늘은 사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매달리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런 게 정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런 투자라면은 그렇게 죄책감 갖고 막 이럴 필요 없겠다. 엄청 죄책감이 들었었어요. 하루 종일 붙들고 있고 영혼이 뺏겨 있을 때는 미쳤나 싶으면서도 눈이 안 떼지는 거 있잖아요.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행이죠 뭐. 앞에 저런 차가 달리면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시야가 가리니까 큰 차 뒤에 달리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정선은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정선읍을 제가 가보니까 태백도 어느 곳을 가려고 그래도 타 시나 타 도에 가려고 그러면은 태백도 이렇게 고원도시잖아요. 어느 곳이건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이렇게 강릉처럼 바로 고속도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태백도 어딜 가나 태백은 꼬불꼬불한 길을 산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륙에 있고 또 고원도시고. 정선읍이 그렇더라고요. 정선읍이 굉장히 외져 있어요. 나오기가 힘들어요. 정선읍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내륙에 있고 산에 둘러싸여 있고 이래가지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피할 수가 없더라고. 정선읍이 태백처럼. 근데 시골이라도 너무 내륙이 아니면 금방 고속도로로 나가더라고요. 고속도로가 나기가 힘들어요. 정선이나 태백은 산이 깊어가지고. 삼척은 고속도로가 낮잖아요. 삼척은 평평하거든요. 동해, 삼척, 강릉은 그래서 고속도로가 낮고, 우리는 도로 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터널을 엄청 뚫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터널 엄청 뚫어야 되니까 고속도로보다는 이제 국도로 많이. 이 정도만 돼도 지금 대단한 게, 이 길이 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없었어요. 꼬불꼬불한 요 밑에 길로 산길로 다녔죠. 그러니까 서울 진입하는데 6시간 걸렸어요. 2006년도에.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건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이 도로가 다 완공된 게 한 2010년 이쯤 되니까 도로가 좋아지고 완공이 여기가 돼가지고, 이마트도 2010년인가 2006년에 들어왔나 7년에 들어왔나 거기. 2006년에 들어왔나 보다. 이마트가 도로 좋아지면서 이마트도 들어오고 막 서울 가는데 한 4시간이면 진입을 하고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우리 처음에 6시간 걸렸어요. 6시간.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되니까 야 이거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타이어 마모가 이 지금 차가 타이어 마모가 조금 균일하게 되지를 않고, 타이어 그 공기압도 균일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가 끄떡끄떡 하는데 무서워요. 이러면은 타이어 공기압 좀 볼걸. 근데 지금 약간 대전 가는 거는 즉흥적으로 떠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참아봐야지, 너무 자주 간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제 연차에 비해서, 사별 연차에 비해서 너무, 사별 그 주기에 비해서 너무 자주 가요. 제가 아는 분은 33년을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먼저 가셨는데, 오래 사셔서 또 여한이 없어서 애들이 큰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3년 딱 지나고 나서는 그냥 명절 때 2번 하고 기일 때 이렇게만 가셨다는 거예요. 야, 3번밖에 1년에 3번밖에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도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자긴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실 33년이라는 세월 사시는 동안 애들 셋을 낳고 사시고 이렇게 여한 없이 사셔가지고 저게 가능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약간 그분 성격이 또 있는 게, 굉장히 여자분인데 대범하시고 약간 대장부 스타일이거든요. 여장부 스타일이라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강하셔가지고. 저는 생김새는 여장부로 생겼는데 아니에요. 성격은 지극히 여성스럽고 소녀스럽고, 진짜 저 아는 사람들은 저 소녀라고 그래요. 생김새랑 다르게 소녀라고. 너무 안 맞다고. 유치하고, 어떻게 좋게 말하면은 소녀스럽고, 나쁘게 말하면 유치하고, 정신연령 중2라니까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사람들이 농담하네 이랬는데, 저 한 달만 지내보면 맞구나 그래요. 철이 안 들어. 저도 포기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강해지려고 노력도 하고 막 덩치에 맞게 행동해 보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어요.
안돼 타고나기를 못나게 타고났나봐. 안되더라고요. 김밥을 한번 먹어볼까요? 이게 김밥이 처음 봤어요. 내고왕 피 매콤 어묵 김밥?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내고왕이라는 게 보니까 있잖아요. 광희가 유튜브에서 내고왕이라고 그러던데 걔를 뭔지 모르겠네. 못 봤어요. 보기는 못 봤는데 이게 약간 그게 있었어야 되나 보다. 뭐죠? 나무젓가락이 있어야 되는 건데 몰랐네요. 나무젓가락 안 주셨을까? 편의점에서? 왜 안 주셨네? 안 주셨어요. 이게 뭐 손에 잔뜩 묻는 건데 스타일이 내 보니까. 달리면서 먹을 수가 없네. 근데 냄새는 너무 좋고요. 매콤해가지고 되게 좋네요. 냄새가. 매콤 어묵 김밥. 그러니까 어묵이 매콤한 어묵이 안에 들어서 김밥으로 싼 거죠. 맛있겠다. 아니 저는 꼭 이게 제가 살을 못 빼는 이유가 밥 먹을 때 뭐 먹을 때 행복해져요. 우리 딸이 그러잖아요. 엄마 막 슬퍼하다가도 먹을 거 갖다 주면 웃고 있다고.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냐고. 맞아요. 반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래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게 어디예요? 이런 거라도 없으면 자살했어요. 나는 식욕은 안 떨어지더라. 여긴 80이구나. 뒤에 차가 없었으면 좋겠어. 뒤에 차가 집요하게 느껴져. 진짜 매콤합니다. 진짜 맵네요. 어머. 손에 그리고 잔뜩 묻어요. 고추기름이 잔뜩 묻어요. 김밥이 터지기 시작하네요. 맛있다. 와, 이거는 또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편의점 김밥이 너무 맛있네. 매콤 어묵 김밥. 여기에 또 계란도 들어가고 깻잎도 들어가서요 향긋하고 되게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GS25에서요. 와, 기대를 안 했는데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세상에 남편 묘소 가면서 김밥 먹으면서 소풍 가듯이 김밥 먹으면서 웃는 머리에 꽃 따르는 사람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 근데 사실 제가 좀 또라이예요. 똘끼가 많답니다. 아니 그거 아세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왜 슬퍼도 웃긴 거 보면 웃는다고. 세상에 너무 슬프고 그냥 하늘이 그냥 막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었어요. 제가 남편 보내는 과정이. 근데 그 장례식 때 너무너무 슬퍼서 그냥 정신이 까무러칠 정도로 슬펐는데 그래도 왜냐면은 천국을 믿는 크리스천이니까 막 너무 많이 막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삭히려니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런 찢어지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위로 예배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뭐 교단 목회자들이 또 있었고 막 이런 같이 다 했죠. 그런 게 뭐 필요해요. 그때 오셨던 분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예배를 몇 차례 가졌는데 하여튼 무슨 위로 예배 때 저녁이었어요. 아마 발인 전이었을 거예요. 아니 너무 막 너무 슬픈 거예요. 막 나는 계속 울고 계속 눈물 닦고 계속 울고 막 이러고 있는데 찬양을 불러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아니 그냥 왜 장례식 때 울리는 찬양이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잖아요. 뭐 며칠 후 뭐 이런 거라든지 뭐 하여튼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장례식에 있는 찬양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 찬양인데 그게 너무 경쾌하고 빠르고 뭐랄까 되게 웃기는 찬양이 되게 웃기는 찬양이었어요. 되게 너무 막 다 울고 이랬는데 너무 빠른 거예요. 이게 경쾌하고 이게 멜로디가. 근데 그 상황이 이게 반전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울고 있었거든요.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너무 웃긴 거야 그게. 아니 얼마나 웃겨야지. 아니 되게 사람이 그럴 수 있더라니까요. 내 마음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찬양을 들었는데 웃음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웃어봐요.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나오고 있는데 웃음이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웃겼어요. 그 찬양이 되게 진짜 웃겼어요. 완전히 막 랄랄랄랄라 막 이런 찬양이었어요. 왜 미치겠는 거예요. 뭐 이런 걸 골랐지 싶어가지고 저분은 뭐 이런 걸 골랐지 싶어가지고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막 눈을 가리고 막 표정을 들키면 안 되니까 저는 막 이렇게 얼굴을 다 가리고 막 우는 척을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우는 척을 했어요. 찬양 너무 슬퍼서 찬양조차 못 부르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목소리 게다가 또 이제 찬양을 따라 부르면 웃음이 팍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랬다니까요. 남편 장례식에서.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내가 나는 또라이구나. 미친 사람이구나. 나는 미쳤구나. 차라리 그때 내가 막 웃었으면 사람들이 사모가 드디어 미쳤구나. 사모가 너무 슬퍼서 미쳤구나. 그랬을 거야 아마. 웃길 땐 웃긴 상황을 보고 웃기더라니까요. 아무리 슬퍼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 미친 거야. 이게 감정이
저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네요. 이런 또라이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진정한 또라이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이 그때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아니 근데 지금도 똘끼스러울 때가 되게 많은데 최고의 장면이 그거였다니까요. 아 또라이구나, 나는 또라이구나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조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막 울었다가 막 웃었다가 막 제가 그러는 편이라서 아유 좀 잔잔했으면 좋겠어. 사람이 은은하고 안 돼요. 태생은 어떻게 안 되더라고. 나 우리 새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때 웃음이 터져가지고 아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또라이 인증하고 아 자기 남편은 장례식에서도 그랬는데 뭐. 이 김밥이 얼마지? 아 배부르다. 이상하다. 왜 8,500원이지? 아 이게 5,000원짜리인가 보다. 그럼 되게 비싼 건데? 이상하게 왠지 속은 느낌이 들지 왜? 제대로 따져보고 이게 얼마인데 8,500원이지? 어 1,900원. 이게 2,000원짜리였고 아 얘가 아 차 돌릴 뻔했네. 차 돌릴 뻔했어. 아 2,000 얘가 비싸구나. 젤리를 2개나 샀거든요. 큰 거를. 나 갑자기 울컥할 뻔했네.
젤리를 생각 못했네. 두 개나 사고 나서. 이렇게 경솔해요 사람이. 저 앞에 구름 보세요. 보이세요? 와. 불난 거 같죠? 불 아니에요. 안개예요. 옛날에 제가 2002년도 오산교회 전도사였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였을 때 그때 전도사 3호겠죠. 그게 할 때 말리포 해수욕장 태안 말리포 해수욕장 쪽으로 그 여름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마을에 들어섰는데 진짜 이렇게 안개가 쭉 껴져 있는데 저는 서울 살면서는 한 번도 이렇게 하얀 걸 본 적이 없어요. 안개가 진짜 너무 하얘가지고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안개가 심하게 꼈는데 저는 소독차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서울은 소독차 지나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너무 놀랬죠. 야, 이게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구나. 태어나서 처음 저런 안개를 본 거예요 제가. 가까이서. 그래가지고 한 1, 2m 정도밖에 1, 2m도 뭐 잘 보일까 막 이 정도로 막 너무 하얗더라니까요. 시골 마을 어디 한 군데 지나가는데 와 근데 운전하기도 너무 힘들고 아니 시골은 이런가 보다 막 제가 이랬죠. 처음 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지방에서 살다 보니까 촌에 사니까 똑같아요. 그런 날이 많고 아 서울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를 걸 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서울은 이렇게까지 안개 낀 적이 많이 없어요. 전 처음 봤어요 그때. 소독차 지나간 것처럼 안개도 낄 수 있구나. 근데 그게 해발고도랑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구름이 걸쳐 있으니까 잘 못 빠져나가는 거죠. 서울도 산 있는 데는 아마 그렇게 끼겠죠. 제가 살던 곳은 산이 이렇게 높지 않아서 안개가 없었어요 별로.